안녕하세요. 어려지는 뉴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예년보다 올해 유독 여름이 너무 빨리 다가오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팔뚝살로 고민하시고 계시는데요. 통통한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날씬하신 분들 또한 팔뚝살로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팔뚝살의 유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뚝살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형 팔뚝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근육형 팔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데요. 슬림하고 예쁜 팔 라인을 갖기 위해서는 팔의 이두근과 삼두근이 적당히 발달해야 합니다. 또 간혹 팔에 근육이 많은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 또한 실제로 보면 근육을 둘러싼 지방층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여성분들이 과도하게 발달했을 때 온맵시를 떨어뜨려 치료가 필요한 근육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깨를 둘러싼 삼각근입니다. 옆으로 팔을 나란히 했을 때 위로 단단하게 솟아오른 근육이 있으면 이 어깨의 삼각근이 과도하게 발달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육형 팔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형 팔뚝인데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유형입니다. 차렷 자세에서 정면과 측면에서 봤을 때 옆이나 뒤로 삐져나온 살이 있으면 지방형 팔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옆으로 나란히 자세를 했을 때 늘어지는 살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핀치 테스트를 통해 단순 지방인지 셀룰라이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핀치 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로 살을 집어 측정하는 행위인데요. 근육형이신 분들은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지방은 거의 잡히지 않고 스킨만 잡히지만 이 지방의 두께가 2cm 이상 잡힌다면 지방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 저하형 팔뚝인데요. 이분들은 사실 팔뚝 둘레 자체는 두껍지 않기 때문에 긴 팔을 입었을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다가 여름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여름을 앞두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피부 탄력 저하형 팔뚝의 경우 손을 양옆으로 흔들었을 때 아래쪽으로 덜렁거리는 살이 많거나 혹은 육안으로 봤을 때 늘어진 피부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마른 비만, 근육량이 적은 마른 여성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면 오히려 팔이 더 슬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팔뚝살의 유형별 진단법을 알았으니 유형별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육형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팔에 있는 근육의 종류를 세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어깨를 감싸는 삼각근이 있고요. 팔의 앞쪽 근육이죠. 알통을 만드는 이두근, 그리고 팔의 뒤쪽 근육이죠. 뒤쪽을 지나는 삼두근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감싸는 삼각근의 경우 남자분들의 경우 이 넓은 어깨를 만들어 남성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근육이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이 삼각근이 과도할 경우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11자 팔뚝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근육입니다. 이런 삼각근은 일상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분들, 그리고 집안일과 육아를 많이 하시는 주부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으면서 더 발달하게 되는데요. 또 잘못된 운동 상식이나 자세 불량 때문에 이 삼각근이 불필요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팔의 근력이나 라인을 위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두, 삼두근이 아닌 삼각근만 자극하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뚝이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선이 벌크업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럼 근육형 팔뚝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육의 특징은 많이 쓰면 커지고 쓰지 않으면 작아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근육형 팔뚝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팔 근력 운동은 좀 멈추면서 근육의 수축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볼록함의 정도가 심하면 보톡스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보톡스를 근육에 주사하게 되면 볼록 솟은 삼각근의 부피가 줄면서 라인이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형입니다. 지방형의 경우 지방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살이 빠졌으면 좋겠죠.
않겠지만 운동과 식단을 하더라도 팔뚝살이 가장 늦게 빠진다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팔뚝살은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레이저 지방 파괴술과 같은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부 탄력 저하형입니다. 사실 피부 탄력 저하형의 경우 참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다이어트로 살을 빼거나 또 시술적으로 지방을 파괴해서 지방의 볼륨은 줄여놓더라도 피부 탄력의 저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후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 지방형 팔뚝이라 하더라도 탄력 저하가 동반된 복합형 팔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방을 일단 줄여놓으면 차렷이 빠져나온 살은 줄여줄 수 있지만 옆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피부의 늘어짐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팔 근력 운동인데요. 그 중에서도 피부 탄력 저하성에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로 삼두근 운동입니다. 삼두근은 팔의 뒤쪽을 지나는 근육인데요. 이 삼두근 운동을 해서 삼두근이 탄탄하게 받쳐지게 되면 팔뚝 아래 덜렁거리는 지방이 올라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팔뚝이 더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팔뚝 비만 시술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꼭 이 근력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시술적인 방법으로는 바디 울세라나 바디 아토스, 고주파 시술 같은 탄력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체외 충격파라든지 엔더몰로지와 같은 셀룰라이트 치료와 함께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형 팔뚝이더라도 무분별하게 지방 주사만 맞기보다는 이러한 탄력 및 림프 순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슬림한 팔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뚝살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유형별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예쁜 팔 라인 가지시길 기대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